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이 영상이 아마 동업궁합은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동업궁합 시리즈 영상으로는. 이 사주 기억하시죠? 그 사막에서 사는 남자. 저우가 깨져가지고 사막에서 무슨 예?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막 자체가 자기는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이 생존이 문제 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가스라이팅 해도 사막에서 사는 삶 자체가 자기는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한들 그게 이제 자기는 가스라이팅을 모른다. 이런 짧게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 사주의 특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주 명략적으로 이제 논할 것들은 많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 영상 참조하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동업시인 시리즈니까 동업구멍학 측면에서 이제 일단은 살펴보실 텐데요. 이분은 다 떠나서 이렇게 정미정미, 신묘신묘 그래서 간지 자체가 이미 복음을 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은 삶을 두 번 반복해서 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겠죠. 근데 이 아까 병인 일주 병인간지 특징을 얘기하면서 문창성 그래서 자기 복제 능력이 굉장히 이 복제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복사기 수준이라고 언급을 한 적이 한 번 있죠. 근데 이 중첩 간지들도요. 그 자체로 완전히 통으로 복사를 뜨는 복제 능력이 있어요. 복사 능력이. 반복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분이 동업을 만약 하겠다라면 차라리 아까 이 전 영상에서들 봤던 것처럼 여기가 어딘가 겁재나 혹은 깨져 있다든지 유관계 혹은 지망을 친다든지 철날을 친다든지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이 사주 자체는 자기하고 똑같은 그 유령이 시주에 떡하니 들어서 있잖아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 이거 있죠. 삼주.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었고 준비했던 모든 삶의 전체를 지식이 됐건 하여튼 경험이 됐건 모든 것들을 통으로 갖다가 완전히 복사해서 떠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 동업 안 되죠. 근데 만약 이게 지금 자식궁이잖아요. 이거 그리고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니까 이제 형제고 형제나 자식이나 조카하고 동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다른 타인들한테 털리는 거는 이제 인생 절단나는 거지만 어차피 자기 삶을 이렇게 물려줄 사람이 자식이라든지 조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 삶 자체를 통으로 이거 전수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운이 이게 이 사주에서는 이 묘목이 이게 돈이라 그랬잖아요. 해묘이 목국 짜버리면 어마무시하게 큰 돈국 열리죠. 그러면 이 신금이 이 저우가 깨져서 사막인데 이 신금이 이 자기 시절, 자기 쓰임새를 갖는 시기는 겨울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 사주는 운이 너무 늦게 들어온다. 인생 말년에 들어온다 해서 말년에 준비가 된 게 있다라면 이 신금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반도체 같이 고부가치 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 여기가 평관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도 엄하게 받고 학교도 이게 엄하게 학교나 조직, 사회제도에서 이게 완벽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는 사주인데 그렇게 해서 범생이로 살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묘목도 돈 여자로 써버리면 인생 절단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이거를 책으로 썼다. 이거 저거를 공부하는 이거 미토가 공부 기우니까 그럼 책하고 공부하고 이게 해묘미 합을 치고 있으니까 이 공부만 평생 동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공부를 계속 해야지 이 공부 저 공부해서 여기까지 40 중반 50 초입에 이르도록 이거 공부를 계속 해야죠. 담아놓은 게 준비한 게 많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잘 풀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나무도 이게 물기 먹은 나무라 나무도 자라니까 자기 쓰임새를 얻은 겨울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인생 말년에 돈도 이제 물기를 먹으면
이게 땅으로 옥토로 미토가 이제 옥토로 변하니까 땅 물기를 머금은 토가 뭐 있어요? 겨울토, 축토도 있지만 이제 진토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저우상으로는 사막에 물이 들어오는 형상이니까 이제 진토로 변하는 형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옥토가 되면은 이 나무들이 자라는 형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물론도 이제 이게 자라나는 형태니까. 그 어차피 이 사람은 삶이 50 중반까지는 봉인된 삶이에요. 그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 전 영상이지만 주색잡기나 이런 엉뚱한 대로 인생 방향 흘러가서 거기서 자기 인생 이무렵까지 소진해 버렸으면 이 사람은 단명하거나 요절하거나 건강 크게 잃거나 주색잡기 하다 폐가망신하는 사주고요. 일이 가가지고 이게 세속적인 게 허락이 안 됐잖아요. 여기까지는. 여기서 이 엄청 고생하면서 이게 갈고 닦았다면 이게 56세 이후부터 이게 풀어내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게 동업을 해도 되죠. 근데 동업은 단 누구하고 타인하고는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자기 살만한 구간 들어서면서 자기가 준비했던 거 타인들이 완전히 그대로 복사 떠서 털어가 버리니까 동업은 불가하고 한다 하면 누구와 내나 얘기한 자기 이 형제나 아니면 자기하고 이게 자식 조카공이니까 조카공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거 살아온 이런 것들을 이 좋은 시기에 이게 완전히 다 물려주면은 그거는 가능한 거죠. 그게 동업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 또 특징 중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갑을병 정무기경 신에서 이게 천간은 4칸 앞으로 올렸는데 지지는 거꾸로 묘진사오미 태보에서 4칸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선전살, 꽈배기살 아까 이 직전 영상에서 1급 선전살도 있었죠. 신사 그 다음에 임진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원래 선전살은 한 3급 3칸쯤 꼬여있는 정도 한 칸부터 3칸 사이쯤 꼬여있는 게 선전살 효과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주는 4급 선전임에도 불구하고 못 도망가게 묘미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뜨지도 못해요. 이 사주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 꼼짝 말아요. 도망을 못 간다. 그리고 이 정미는 이게 복음 동착간지는 자충살 내지 자형살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기 신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몸은 묶여 있어가지고 벗어나질 못한 상태에서 자기 내면 세계가 자기를 끊임없이 정신충 때려버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배웠던 그 사회 제도권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어렸을 때 가정의 어떤 그 가정교육이 계속 자기를 끊임없이 때리면서 갈굼질하는 거예요. 이 또라이 되죠, 이렇게 되면 맨정신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합을 해놓고 계속 권투로 치면은 막 잽, 스트레이트, 훅을 계속 날리는 형사인데 여기서 이 똑같은 이 신묘, 정미 이 신묘, 정미가요. 이게 팽이죠. 그러니까 꽈배기, 회오리 치니까 팽인데 팽이처럼 팡팡 도는 이 기운에다가 가속시켜주는 채찍질 역할을 해버리니까 4급 선전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채찍질로 이게 회오리 치는 이게 돌아버리는 이 효과가 이 속도가 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1, 2급 선전보다도 월등 이거는 괴로운 상태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못 벗어나면 요 정미니까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조상 때 부모 형제 자리 본인 자식 자리 이러잖아요. 이 선전살 이거 못 풀어져 버리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 조상 때에서 누군가는 죽거나 요절하거나 아니면 또라이 되거나 혹은 자살하거나 혹은 부모 형제 때에서 누군가는 그러거나 본인이 그러거나 자식이 그러거나 이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괴로운 사주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그 본인이 이거를 풀어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 그러면 본인이 안 풀어줘서 이거 사주라는 것도 유전된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이거를 풀어주지 못하고 가면 이게 자식이나 조카 때에서 누군가가 이거 대물림 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본인이 애초에 어디서 왔어요, 이게 조상한테 왔잖아요. 전생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번 생은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가 봉인된 사주예요. 만약 이분이 지금 뭐 요렇게 안 살고 여기서 살았다면 이미 그 평범한 인간적인 삶은 끝장난 사람이죠. 이게 흘러가는 운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분이 이제 나하고 상담하면서 이분 그 내가 이제 이 사주가 그럴 가능성도 있는 사주라 얘기하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대학로에선가 이렇게 이분 공부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아까 그 주색잡기 이쪽은 면한 거고 어렸을 때 집안도 좀 엄한 집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쪽으로 지금 오신 분인데 이게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대학로 갔더니 그분이 딱 잘라서 그러더래요. 당신은 보석인데 보석이죠. 이러신 거. 이거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보석은 쓰임새가 없잖아요. 사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진열장에 이 진열되어 있는 보석은 괜히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해서 때만 타게 해서 망가뜨려 놓고 사지는 않을 사람이 그러는 사주다. 이거 그래서 우리처럼 이론 공부할 수도 있고 짐 싸서 산속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분이 이제 그 얘기 듣고는 굉장히 이제 기분이 불쾌했었대요. 근데 이제 또 살다가 안 풀리니까 어딜 갔는데 이제 다른 분은 딱 보더니 이거 어렸을 때 이거 완전히 모범생이야 저 퍼펙트한데 이제 그분도 사주를 잘 보신 분이 두 분 다 아는 거라니까 왜 어렸을 때 그 6살 때 병호대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병화에 그러니까 병신 이러면은 병화가 신금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팅 해준다 그랬잖아요. 비춰준다고 조명 역할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분은 굉장히 이제 모범생으로 이제 탁월했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물어보더니 한숨만 푹 쉬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그분 얘기가, 이분 얘기가. 그럼 이제 뭐 동호회 활동 같은 데도 좀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사주 공부들을 많이 하니까 뭐 문화회관에서 이게 주부님들 이렇게 그 초급 수준으로 배우는 분도 많고 이거 자료들도 넘쳐나니까 이제 곁다리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동호회 들어갔더니 이제 어느 분이 사주 공부를 했다고 이게 그러길래 이제 자기 답답한 마음에 사주를 좀 줬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분 사주를 어떻게 해석해 버리면요. 일이 해석해 버린 거예요, 일이. 그래가지고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주색잡기 누나하고 천하의 남분꾼이고 여자만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게 시시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친한 사람 통해서 물어봤더니 그 사주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이 이분 사주를 그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대부분은 일단 옛날 고서로 치면 사막사주, 화토중탁이니까 스님 사주, 자연인 사주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분 공부 수준에서 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묘미 이게 돈 여자 그러니까 구구 짜고 있고 이 자기 멍궁에다가 여자를 깔고 있으니까 이거는 호색하니다 이놈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묘목이 그 우리 친구 그 동업 그 가능한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가 걔는 시주가 정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묘가 이제 문이요 문 일출문 태양이 뜨는 직전에 문을 이렇게 여는 집 안에 있는 문 이게 문자 뭐 형상도 잡혀. 그래서 이제 걔는 전기전자 정묘가 전기전자 관련된 문 개폐기 이제 이쪽 사업도 이제 사이드 사업으로 지금 뭐 동업에서 하려니 많이 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도 되냐면 문도 되지만 책도 돼 책. 그럼 이 사람이 이거를 뭘로 쓴 거예요? 여자로 안 쓰고 책. 이 사람 집에 가면 방에 이제 이게 도서관처럼 이제 책이 잔뜩 쌓여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분 그래서 선전살이 이분은 사막에서 정신까지 뱅뱅뱅뱅 사막 사주인데다가 선전살까지 가중돼 가지고 이게 더블로 쳐버리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살아 있다는 게 또라이 안 됐다는 게 용한 거죠. 이제 살려고 하니까 본인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은팔통이잖아요. 남자 사주가 은팔통이라든지 여자 사주가 양팔통이면 이게 삶이 좀 한 등급이 꺾이죠. 사회생활이 좀 여의치 않다고 그래요. 옛날 이제 사주명력 고서에서는. 그리고 이제 공망으로 봐도 여기 신묘일주는 이 신묘일주는 어미가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묘일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미토니까 토들은 한번 쓰러진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화려했던 화개살이니까 옛날에 화려했던 집안인데 이게 화려했던 집안이 이제 그 망한 집안, 쓰러진 집안을 이 토는 또 리의 개념, 반복의 개념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주관계가 이렇게 됐으니 이 조상이 봤을 때는 또 정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지 기준으로 할 때는 인묘가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이 보면 이 집안을 이분 사주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라고 데리고 왔더니 이놈이 공망 먹은 자손인 거예요. 이 신묘라는 이 간지가. 근데 또 신묘일주 자기 기준에서 봤더니 내가 태어나서 봤더니 내 기준 이 신묘일주 간지 기준에서는 집안이 내 인생에서 공망 먹은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뱅뱅 돌아버리고 사막까지 쳐버리니 꼼짝 말고 공부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뻘짓하면 너는 인생 골러 간다고 공부해가지고 이거 네 사주에 있는 이 업장 까르마 너 풀고 가져야 니네 집안 부모 형제 포함해서 윗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식 조카들 그리고 이제 미토가 뭡니까 편인이라 외갓집도 돼요. 외갓집 이분 기준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친가 외가에 이제 그런 것들 풀어주고 공부해서 이게 자식 조카들 풀어주고 너는 가라. 너는 이번 생에 불행히도 쓰임새를 못 얻고 태어나니 그 쓰임새로 끌고 온 거죠. 도망 못 가게 묘미로 묶어놓고 꼼짝 마라 묶어놓고 타고 태어났더니 어찌됐든 공부할 수 있는 이 재고죠. 이게 재고 조상 부모 자리가 재고 자리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게 편재 큰 돈 있다 없다는 큰 돈 이거 뭉탱이 또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 이 돈 가지고 여자 주색잡기로 가면 인생 절단 낭꺾고 이거를 만약에 이 책을 사가지고 이 책의 무쌍도 나오니까 집에다 책 잔뜩 쌓아놓고 골방에서 자연인처럼 이 공부 저 공부하면서 인생 준비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 해자축 겨울 들어와서 쓰임새 없는 인생 이게 중반전 지난 이 구간에 이제 준비한 것들 그런 대로 이게 순풍순풍 풀지는 못하죠. 이게 벌써 잠이원진에 잠여형에 뭐 이러니까 해미해묘 이러니까 그런 대로 그래도 지나온 삶보다는 너 준비한 것들 풀다가 가면은 그게 네 인생이라고 이제 이 사주는 이렇게 쓰여져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 지금 이거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번 사주 운의 흐름도 재밌어요. 이 대운이 지금 이민대운 또 10년 뒤에 지금 조만간 닥칠 신축대운 그 다음에 경자대운 기해대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벌써 언제예요 이거? 19년에 기해년이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76살부터 85세에 맞게 될 기해대운을 1년짜리로 이게 이미 맛본 거죠. 그러니까 이분 사주는 요 56세부터 해자축으로 들어서는데 이분 세운에서는 이미 이분 3년 전부터 1년짜리로 앞으로 살아갈 겪게 될 그 환경 기운인 이 대운들을 1년짜리로 이미 그 예고편으로 맛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 같으면 이 기운들의 의미를 이미 읽어서 자기가 이제 1년짜리로 테스팅을 해봤을 수도 있죠. 거기까지는 내가 못 물어봤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뭐냐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요 이민대운 이럴 때는요, 요 생년이 이민이든지, 생월이 이 이민이든지, 생일이 이민이든지, 아니면 생시가 이민이든지, 이 대운 중에 이 간지가 생년월일시 어디엔가는 박혀있는 그런 인연들, 그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그런 인연들하고도 엮일 가능성이 커요. 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다면 그런 경우도 또 많아요. 그것도 인연법인 거예요. 이 대운 중에 10년 대운 중에는 이민기운을 쓰는데 그런 기운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주의 사람과 만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 예를 들면 46살 이민대운 중에 이런 이민 간지를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중 어딘가에 깔고 있는 남자나 여자를 만났다 해서 먼 일을 도모했다 하면 이 인목은 이 신금한테 천을기인이잖아요. 좋은 인연인 거죠. 근데 이런 걸 몰아버리면 그 인연이 자기 그 대운 중에서 들어온 인연인지 모르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이 공부만 한다면 모를까 밖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중에 이 이민대원 중에 이 이민간지를 가지고 사주에 박혀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면 그 사람은 천을기인으로 이 대원 중에 쓰라고 넣어주는 사람이 인연 맺으라고. 그러면 신축대원 중에는 당연히 이 신축이라는 간지가
생년월일시 어디인가 박혀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 신축 기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일단 저우로는 좋게 작용하는데 자기 기존 체계를 묶여있는 것들 다 깨주죠. 이거 좋죠. 이제 묶여있는 거 깨주니까 활동해라 이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경자대원 중에는 이 경자간지가 연월일시 어딘가에는 박혀있는 사람하고 인연할 가능성은 큰데 만약 이거를 저기 이해관계를 도모하겠다고 뭉치되면 어땠습니까? 자묘원진, 자묘 형살 쳐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새롭게 고칠 경이니까 고쳐서 이게 자수,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러고 이걸 책으로 치면, 자묘형 치면 이거는 이제 책을 만들든지 책을 고치든지 이런 기운을 쓰는 거죠. 그리고 자미는 이제 역학에서는 좋은 기운이잖아요. 응? 원진 기문 칠 때는 잠이 특히 이게 귀신처럼 공부가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역학으로 써버리면 이건 좋은 기운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66세에서 75세 사이에 누군가 가지고 뭐 동업하자든지 이러면 타인이다. 동업 불가 그랬죠. 근데 더군다나 그 사람 사주 열었더니 이게 경자가 연이나 월이나 일이나 시에 박혀있다. 그래서 동업하자 이러면 아, 이 도둑질 하려고 들어온 놈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알면은 편해 이게. 그러니까 난 안 좋은 인연 미리서 자기 사주 자체가 동업불가에다가 이 대운에서 들어오는 그 기운들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알게 되면 이 일방적으로 나쁜 기운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해자축 구간은 어쨌든 저우 용신 중에서 저우 용신이 최으뜸이거든요. 만왕의 용신이라 그래요. 저우를 잡아주는 운 중에서 들어오는 인연들이기 때문에 해를 끼쳐도 완전히 거덜나게 이게 최악의 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람이 있는 가운데 흉한 인연이 되는 거죠. 이해하실 거예요? 당연히 기회대원 중에는 이 연월일시 어딘가에는 이 기회가 이제 박혀있는 인연들이 이렇게 살면서 만나질 가능성이 커요. 인연으로. 그래서 뭔가 일을 도모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를 이게 이분 사주가 이게 그 어떤 기운으로 흐르는지 타로로 이제 제가 겸관을 해봤어요. 그럼 타로는요, 이 타로로 점도 칠 수 있지만, 타로도 간단하게 그분이 태어난 그 생년월일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타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선천, 이 현생, 후천 타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리 카드로. 근데 뽑았는데 이분이 전생에 이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여사제가 뭡니까? 이게 온갖 비밀을 가지고 있고 세상, 우주 이치를 다 통달한 이 학문 기운이 능한 사람인데 속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런 카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신계 타로 카드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전생에 이런 기운을 묻어서 현생으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로 카드에서는. 그러면 이분 전생 타로가 여사제였고 현생 타로는 뭐였냐면요, 이 전차 카드였어요. 이 전차 카드. 이 전차 카드 보이시죠? 이 전차 카드가 뭡니까? 이거 물질계로 욕심부려서 쓰면은 이 전차 굴러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이 스핑크스, 음양의 스핑크스가 돌로 돼 있잖아. 바퀴가 스핑크스로 돼 있는데 이 돌로 돼 있어서 굴러가질 않아요. 이게 잘. 그럼 이거를 정신계로 쓰면 용맹정진하죠. 용맹정진. 그 음양이 또 뭡니까? 음양 스핑크스가. 바퀴가 황금으로 돼요, 황금으로. 음양 스핑크스가 뭘로 돼 있어요? 음양. 음과양 그야말로. 철학에. 그러니 이분은 선천도 여사제고, 현생 카드도 전차 카드고, 이 물질계로 가면 뭔가가 불편한 카드예요. 이분 사주 자체도 아까 은팔통 사주라 그랬잖아요. 남자가 은팔통이면 사회생활이 여의치 않은 거고, 이 사주 자체 모양새도 선전살에다가 자연인 이런 그 화토중탁이 아주 옛날에 치면 호래비 스님 사주에다가 사막 사주니까. 그리고 후생 카드가 이분이 뭐냐면 이거 나왔어요. 이 뭡니까? 허밋 은둔자. 은둔자 카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이렇게 놀랬는데, 그럼 이분은 이미 여사제, 전생, 현생, 전차, 후생, 은둔자, 이 뭡니까? 속세의 욕망 가지면은 뭔가 불편한 카드들인데,
정신계 카드로는 최상급이죠. 최상급. 그러면 이거를 전생, 현생, 후생으로 읽기도 하고요. 인생의 초년, 중년, 이게 말년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그럼 인생 초년으로는 여사제니까 권위도 있고 한국발 했겠죠. 이게 이제 그 여사제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카드도 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성취가 탁월하고, 인생 중반전은요. 이거 물질 욕망계로 쓰면 여의치 않다 그랬잖아요. 바퀴도 뜻대로 안 굴러가고 앞에 스핑크스들도 이 향하는 시선들이 이게 정면이 아니에요. 이래서 만약 이분이 물질계 욕망계를 탐했다 그러면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사주 구조도 그렇고 타로카드 기운도 그렇고. 그럼 만약에 이제 인생 후반전,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터득한 정신적 스승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자기 세계로 이 침착해 들어가잖아요. 이 허밋 카드. 이 허밋의 제자가 누굽니까? 이 마법사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아까처럼 이 사주에서 동업은 불가하나, 그게 이제 자기 사주상에 쌓여있는 까르마를 업보를 풀어주고 자식한테 자기 모든 거를, 혹은 조카한테 전수한다면, 집안 누군가한테 전수한다면 걔는 이제 마법사 되는 거죠. 재밌죠. 예. 이렇고 이제 기왕 타로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타로카드는 일단 이거를 전법으로 쓰려면은, 참, 어느 분이 이거 뭐야 이거 러버 연희카드죠. 연희카드를 해석하면서 이리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휴머니즘, 인간애로, 인류애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케어하는 이런 사명이 담겨져 있는 카드를 자기는 뽑았다라고. 그 말이 맞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카드는 직관적으로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담겨있는 의미는 다 공부하셔야 되지만, 그냥 벌거벗은 남녀예요. 선남 선녀. 그런데 이 남자는 오로지 이 여자만을, 이렇게 시선을 그냥 그 요즘으로 그린라이트라 그러죠. 젊은 사람들 표현하는 말로는 그린라이트 키고 오로지 여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여자는 시선이 어디로 갔냐면요, 이게 인간계 존재하지 않는 좀 레벨 차원이 높은 잘생긴 멋진 좀 그 경지가 이 급이 전혀 다른 이 천상계 이 남자를, 이 천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 러버 연희 카드를요, 둘이 사랑은 하지만 여자가 한눈 팔 수 있는 전형적인 삼각관계 카드로 봐요. 근데 그 한눈 파는 존재가 이룰 수 있는 사랑이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남자 여자는 둘이 사랑하는 사이는 맞는데, 일반적인 세속적인 남녀 관계로 이 남자는 오로지 이 여자만을 사는데 이 여자가 곁눈질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곁눈질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랑은 깨지는 거죠. 왜? 자기가 여자가 바라보는 존재는 자기하고 이룰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신계로 써버리면, 세속에다가 이게 일반적인 어떤 세속적인 사랑을 여자가 하면서도, 이게 정신은 항상 좀 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이렇게 흘낏흘낏 쳐다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리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항상 이런 어떤 철학이나 이런 역학이나 혹은 차원이 다른 삶을 꿈꾸고 있으면서, 현실에는 자기 이 현실에 맞는 레벨의 남자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항상 이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100% 충족인데 여자는 마음 한켠이 항상 허전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여기 어디 인류애가 나오고 뭐 사랑이 나오고 이래요. 이제 이 사주 명리가 됐든 타로 공부가 됐든 자기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이게 해석을 해버리면 삼천포로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만약 이게 손님으로 왔는데 원타로 카드를 쳤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뭐 사귀는 남자분하고 고민이 있으시냐고. 그 본인 혹시 마음에 드는 다른 남자 있냐고. 아니면 그 남자가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형이 아니어가지고 완전한 어떤 충족감을 못 느껴가지고 항상 마음이 공허하냐?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타로 카드 나왔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아 인류애가 넘치시는 분이시네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지 이런 소리 해봤자 똥구멍 소리 되는 거지. 그럼 그 여자가 그게 맞다 혹은 그 둘이 왔는데 이제 여자 쪽에서 좀 그런 면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응기가 제대로 된 거죠. 그리고 카드 해석을 제대로 한 거고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 타로 카드를 역별까지 지금 이거는 정별 상태인데 역별까지 하면 굉장히 이제 경우의 수가 길하고 흉함의 반전도 일어나고요. 흉함의 가속화도 일어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럼 경우 수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타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역별로 나와도 정별화 시켜놓고 하다가 이제 충분히 익숙해지고 음기도 이제 확인되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숙성이 되면 이제 정별 나온다 치면 정별로 이제 그대로 읽는 연습도 하게 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좋아요. 처음부터 이제 막 타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별, 역별까지 고려해가지고 하면 이게 참 힘들어져요. 물론 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근데 이제 순서상으로는 그게 오히려 빠른 길일 수 있다. 그리고 이 타로점은 메이저 카드 있고 이제 마이너 카드가 있잖아요. 근데 메이저 카드가 음기력 측면에서는 이제 메이저 카드를 뽑았을 때 이게 읽어주는 거하고 마이너 카드를 원 타로 카드점을 친다 치면 읽어주는 경우하고 이게 확실히 이게 상대방 상황을 더 잘 집어내는 거는 메이저 카드예요. 그만큼 그래서 메이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타로만 칠 경우에는 메이저 카드만 22장만 돌려가지고 쳐도 이제 이게 지장은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여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빠 나 갑자기 이게 허리 디스크 쪽 이게 이상이 와가지고 뼈가 조그만 게 깨져서 돈다고 수술하자 그런다는데 건강했던 애요. 이제 갑자기 이제 연락받은 거죠. 저도 이제 놀래가지고 허리가 불편하니까 병원에 갔더니 그리 돼 있다고. 그래서 나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주 자체에서는 허리나 이거 여자 이제 그 부분이라든지 해서 이제 생식기 쪽이나 아니면 그 엉치뼈 꼬리나 이런 쪽으로 이제 탈이 있을 수 있는 사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동생 사주는 오픈하진 않았지만 본인 사주에서는 이제 탈이 있을 수 있는 사주인데 내가 간단히 이제 칠 수 있는 게 뭐 다른 점으로도 칠 수 있지만 이 타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태라 이제 원타로 점을 쳤어요. 쳤는데 뭐가 나왔냐면요. 이게 나왔어요. 운명의 수레바퀴. 그럼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나온 순간에 얘기를 해줬죠. 그거 상황은 이제 다시 급히 지금은 이제 안 좋아졌잖아요.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는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급포전될 수 있는데 그리고 좀 더 크게 해석을 하면 빙글빙글 도니까 이거 고질병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사주에서도 잡히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고 타로도 일이 타로점도 나왔으니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해줬죠. 근데 여동생 타로점을 칠 때는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정별이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역별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야, 네 사주에도 그런 질병을 가질 수 있는 사주인데다가 타로점을 쳤더니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타로점이 역별로 떴다. 이렇게 되면 고질병 맞고 이 다음에 다시 도질 때는 악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더 이제 이거는 이제 흉함을 가중시켜 버리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수술 받고 잘 받고 몇 달 뒤에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몸에다는 달고 있는 질병일 가능성이 크니까 항상 이 뭐죠 이 건강검진 할 때는 거기 부분까지 반드시 체크해둬라 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동업 그 가능 여부 궁합은 이제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거 이 러버 연인들 궁합이요 카드요. 요거 잘못되면 흑화되면 일이 빠질 수 있습니다. 데빌 카드, 악마 카드로. 여기는 이제 스토킹, 음동, 뭐 약물 중독, 뭐 여러 가지죠. 구타 뭐 다 나오죠.
아니면 이게 변태적인 뭐 이런 관계로. 이 카드가 흑화되면 일이 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